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재건축 시장이 예전에는 서초에 뭐 한행기 씨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대충 해도 이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아시는 거 진짜 남는 장사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제가 신세계건설 부사장으로 한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고 이제 자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문역 있으면서 시간이 좀 나서 마침 준비위에서 기술위원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거 참 큰일이다. 이거 진짜 완전 산으로 가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인토라는 협력업체가 있지만 그 준비위에 계시는 그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그 계신 분들이 정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둔촌에 어려움이 많았죠. 둔촌은 정말 초창기 비례율이 약 160 정도부터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딩 하시는 분의 의사결정이 잘못 때문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입주 못하고 똑바로 했으면 벌써 입주했는데 아직까지 입주 못하고 이래 어려워지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사회에서 큰 혜택을 받았는데 또 건축을 아는 사람 그리고 10년 후가 보이는데 우리 미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막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진짜 영혼이 맑은 호주님이 그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젊은 사람들 이래 걱정하시는 분 있다고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래 알게 돼가지고 저희들 초기에 만날 때는 필님 노란 옷 입고 계신 골드만삭스 다니시고 지금은 세계 회계 세무 법무법인 대표님으로 계신데 필님하고 몇 분 안 계셨어요. 한 3-4명이 스타벅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픈 미팅을 했죠. 걱정. 하지만 저희는 이래 뭔가 바르게 하면 이게 누군가는 알아주고 언젠가는 임계점이 와가지고 우리가 커질 거다 그거를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5회, 16회 가면서 오늘이 22회입니까? 오늘 22회인데 우리가 15회, 16회 가면서 60명, 80명, 막 100몇십 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계시는 우리 본본 미도님께서 또 워낙 또 이래 에너지가 있으시고 또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혼자 이거 배낭을 메고 이 아파트마다 막 이래 막 붙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나 하면 경비 아저씨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 밤 11시에 만나가지고 밤 11시에 보자 하면 한 1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밤 11시에 막 우리 뭐 아파트 도화를 열 수 있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어가면서 우체통 집주마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확장돼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진심을 알게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우리 미제협에 69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서 우리 소유주님 중에서 카페에 안 들어가 계시면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나 이래 좀 도움 받으시면 바로 됩니다. 가입하시면 오늘 기점으로 한 7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1,500명은 돼야 됩니다. 1,500명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선하게 이게 재건축이 볼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른 공기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잘 짓고 그리고 주민들 소통하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화가 이 재건축하면 전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진짜 잘못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으로 보는 거죠. 돈. 바르게 해가지고 그는 돈은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깨끗한 영혼으로 출발했다가 잘못하면 썩은 영혼으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깨끗하게 나가자. 솔직히 있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재건축에 저는 이 문화를 바꾸는데 그 문화에 바꾸는 첫 번째가 미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 제 말씀 혹시 조금 필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건축 문화를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 사회가 진짜 잘못됐거든요.
요즘 무랑판 때문에 온 나라가 막 그러는데 정말 그것도 좀 이따가 보고 같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 미도라도 이래 조금씩 선하게 가다 보면 이 사회가 좋아지고 이 좋은 문화가 생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는 낮에 일하고 뭐 밤에 우리 만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시키기만 했지 직접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해야지.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많지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몇 분 안 되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네, 보니까 23일 날 8월 23일 날은 그 준비위에서 구민회관을 빌려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점은 인터하고 건원이 한다고 하는데 아니 건원이라는 회사는 인터는 그래 어느 정도 이해돼요. 건원이라는 회사는 우리 주민 어느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동의한 적도 없거든요. 우리 주민한테 건원이 그 설명회 하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순수하게 가면 저희들이 분명 미도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은 전번 주에 설명회 했을 때 참 봤으면 너무나 좋았겠다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 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분담금은 이래 가고 우리 또 허 회장님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구나. 다 내용 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장 이래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 그 라미도인데 이거는 뭐 저희들 지금 우리가 희망 사항이고요. 우리 아파트 품질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너 니카이면 또 주인이 무슨 생각하냐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주인에 의해 가지고 설계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초가집 한 개를 지어도 주인 생각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품질은 우리가 확인한다. 이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1994년에 안녕하세요 바보님 정말 우리 바보님 진짜 바보 아닌데 바보님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사모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 오셨나 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 잘 아다시피 성수대교가 붕괴됐고요. 이때 무학여고 학생들이 아주 많이 진짜 진짜 공부하러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많이 희생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기억 많이 날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무너질 때 저는 대구의 주공 아파트 현장 공무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주말이었잖아요. 기억나는 것이 그때 이제 기술사 공부한다고 제가 기술사 시험 치는 학원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던 차에 이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참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정말 이 산풍이 사고 났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주 하정입니다. 강주에서는 하정동 하면 가장 좋은 그 신세계 백화점 옆에 저 강주 신세계도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 동네 너무나 비싼 땅값에 너무나 잘 아는 그는 강주 하정에 있는 아이 뭐죠? 그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그 아파트 여기도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아주 대규모 아파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만큼 다 지었는데 그 무너졌기 때문에 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다시 이 건물들을 이거를 다 철거해가 다시 그러면 하겠다 이래. 이것도 말이야. 이거 정신 놀린 거지. 공학적으로 보면 이걸 왜 철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그리고 이거 무너진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품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공구리 탓을 하면서 양생도 잘못하고 그리고 동발이라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 밑에 이렇게 잭스포트를 이게 4개쯤 밑에까지 이제 받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받치고 그냥 한 거죠. 진짜 이거 완전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건설 환경이 52시간 되면서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조, 민노총, 한국노총 이런 친구들이 생기면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100억 원에 수주하면 일하는 사람은 한 110원이나 120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80원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80원밖에. 그리고 요즘 현장에 가보면 오후 4시 되면 다 작업자들 손 씻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코스터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도 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건물까지 이 전체를 다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얼마 전이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요 3층 요 3층까지가 기준층이라 합니다. 기준층까지만 놔두고 나머지 다 철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강주에 또 시민들이 난리 났죠. 결국은 아마 다 철거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있고 그런데 또 5월 달에 인천 금단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붕괴 사고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철근 전담 보강근이라고 주건 배려건 뭐 늦건 이렇게 있는데 전담 보강근이라는 거는 그 보가 없기 때문에 기둥이 스라브에 기둥이 맞습니다. 그러면 요 기둥 주변으로 좀 우리 사람으로 치면 힘줄 같은 그는 한 13mm짜리 철근을 좀 이래 힘으로 당겨지는 이런 철근을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진 다 철건공이라는 사람들이 거진 다 베트남 근로자입니다. 베트남 아니면 조선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철건공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철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철근을 결석합니다. 결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형 철근이 뭔지, 원형 철근이 뭔지 하다못해 1시간이라도 근로자한테 안전교육 시켜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면 이래까지 안 될 텐데 이런 꼴이 벌어졌죠. 그래서 요즘 메이저 신문 또는 전국 신문이 전부 다 무랑판 구조의 문제점과 하여튼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이다 보니까 어제 아래 원희룡 장관이 또 대국민 사과하고 이러면서 기존에 지어졌던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잭 서포터가 이래 돼가지고 보강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를 그냥 우리가 이게 뭐 깊게 들어간다라기보다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해보면 저는 또 이제 건설 쪽에 또 있다 보니까 그때 이 사고 났을 때 그 다음날 되면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원인가 이런 거를 또 저한테 또 갖고 옵니다. 인천 금단 신도시 지하 2층에 지상 25층 하여튼 1666세대인데 지에서 건설이고 동부 대보 그리고 하여튼 요 4월 29일 밤 11시 30분에 이 사고 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것이죠. 예를 들어 오후 2시나 일과 시간대 났다 해보십시오. 몇 명은 죽었죠. 보나마 몇 명 죽었죠. 이래다 가지고 원인은 설계상 오류, 감리 잘못 보는 거고 그리고 시공상 오류 그리고 인천 쪽이 또 네미콘 콘크리트도 다른 지역보다는 네미콘이 좀 품질이 떨어집니다. 인천이 그런 부분 그러면서 또 이게 설계 하중이 있는데 그 설계 하중에는 토사가 한 1.1m 정도 이래까지 토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2m 이상 2.1m까지 토사를 적재했어요. 조경한다고 적재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왔는 거예요. 이거 비 오면 토사에 비 오면 하중이 훨씬 더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단 보강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 붕괴가 일어난 거죠. 그 원인은 그겁니다. 원인은 하여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든 GS 쪽에는 한 약 1조 정도 이래 손실이 되는 거고요. 요즘 GS 모든 언론마다 GS를 막 힘들게 합니다. 근데 GS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어떻게 됐든 그러면 이제 품질 기준안이 뭐냐?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좀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좀
충실히 봐야 되고 구조 기술사도 저는 뭐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3개 갖고 있지만 구조기술사라고 해가 다 또 잘하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프레시하게 좀 아이디어 좋은 그런 기술사 친구들을 좀 이래 조인해가지고 검토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공거리 타설할 때도 구조 계산서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 또 타설 이후에도 압축 강도 시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인 손실을 보고 어려움이 있는 현재의 이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건축주가 누굽니까? 건축주가 LH겁니다. LH. 그런데 LH에 계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제 9시 뉴스 보니까 LH에서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고소하더라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는데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이래 고소하더라고. 근데 본질은 누구야? 건축주가 건축주. 건축주가 전혀 돈 주고 그런다고 그건 아닙니다. 건축주가 책임져야 돼요. 군대에서 철책에서 사병이 뭐 북한으로 도망가든지 북한 친구들이 남한으로 오면 그 뚫은 거기 사단장이 책임지고 옷 벗지 않습니까? 우리 저 특수부대 우리 특수부대 회색키는 장교 특수부대 사단장이 책임지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그런 게 아닌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LH에 진짜 품질 쪽에 책임 있는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건축을 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울 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아니다 하면 서울 안 가야 돼요. 서울 간다고 해가지고 똑바른 길 놔두고 엄한 길로 막 다른 수를 써가지고 서울 간다. 목표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가야죠. 그러면 포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된다. 바르게. 그래 우리가 라미도 우리 아파트는 진짜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도 없는 이는 뭐 안전, 품질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의 수도 없는 체크리스트 수도 없이 많습니다. LH의 시공 설명서가 있는데 현장 설명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LH는 진짜 조직이 크잖아요. 진짜 바이블입니다.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 보도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사고 나는 거죠. 그거는 뭐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진짜 부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보 아닌 바보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사모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바보라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닉네임이 바보님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다 이거죠. 이는 막 품질 점검에 대한 수도 없이 근데 이거를 다 합니다. 하는데도 제가 전주에 송도에서 하는 초고층 건물 짓는데 새벽에 이때가 새벽 한 2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날 새벽 4시에 제가 퇴근했는데 2시 정도에 여기가 53층 높이입니다. 53층 높이에서 이래 근로자들 일하는 거 좀 보고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보고 이래 왔는데 얼마 더워요. 진짜 더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는 근로자들이 일 똑바로 하도록 하면 오너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로자는 그냥 일당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오너들이 그 시키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면 근로자한테 탓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하여튼 위에서 보니까 이 송도 이게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 쪽 아주 신나게 사진 한 판 찍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 새벽의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지금 어떻게 됐든 어느 기자가 이 말을 표현했는지 몰라도 순살 아파트라고요. 뼈가 없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조합원으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좀 만들면 어떨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품질 점검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처음 들어가면 다 안전교육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건강해야 돼요. 건강검진도 받고, 그리고 하여튼 교육 다 받게 돼요. 현장, 어느 현장 가든. 좀 메이저 회사에 가면 그렇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안전보호구 같은 것도 착용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전 점검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 어떠세요? 예. 이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고, 근데 의외로 우리 아파트에 진짜 전문가 많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아는 그 하여튼 법무법인 아주 큰데, 말해도 됩니다. 강장 변호사가 우리 아파트에 몇 분 계신지 압니까? 9분 계시더라. 그분까지 포함하면 10분. 우리 아파트 진짜 엄청난 아파트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안에도 의사 선생님 한 5분은 계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대학 교수님도 많고 우리 아파트 진짜 엄청난 아파트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만큼 지적 수준과 그런 것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이래 품질 점검단을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래 점검단 활동을 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합 정관에 잡으면 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 공사도구 계약할 때 반영하면 되고, 그러면서 어차피 그 하루 일당 하는 근로자들처럼 하루 한 반나절 정도 하면 활동비도 지급하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품질 점검단은 또 전문 지식을 보유가 또 필수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리딩하는 아파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오늘 제가 그런 생각했고, 전번주에 청담 삼익 아파트의 조합장님이 그만뒀습니다. 그 조합장님은 대학 교수님 출신입니다. 아주 훌륭하시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오 교수라는 사람은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분은 거기 이사인데 조합장님이 그만둔 이유가 아마 롯데에서 공사하는가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딱 지었는데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담동에 이는 자재와 이는 마감, 이는 스펙으로 이래서 그래 막 비토가 많으니까 그 조합장님이 그만뒀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 아파트는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인테리어는 마감 자재 있는 거는 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감각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참여가 지금 준비해서 하듯이 단 한 분 공유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참여하고 소통하면 문제 생길 거 전혀 없습니다. 100% 오픈하는데 뭐가 문제 생기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어떨까 그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점검을 하면서 대상 공정은 중요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리고 마감 공사, 그리고 조경 공사, 그리고 뭐 전기나 설비나 뭐 우리 정보통신이나 뭐 소방이나 이런 저희 아파트에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다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좀 우리 닉네임이 무엇이죠? 바름님. 그래, 바름님도 뭐 하여튼 자재 쪽으로 또 식견이 계신 것 같는데 그래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목적은 로우 코스트의 하이 퀄리티를 만드는 거죠. 진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설계부터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 설계가 전체 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시공에서 80%를 다 씁니다. 나머지 한 25% 정도는 다른 뭐 인허가 비용, 설계 비용, 기타 그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금 이런 거 다 하겠죠.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조합하시는 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여튼 이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랑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개선될 줄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자체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필님 형님 어떻게? 예. 하여튼 제가 생각했는 게 이렇고, 그다음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은, 자랑할 거 딱 한 개 해라면, 야 당신 욕심으로 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신문에도 났고 다 한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근로자도 한 4천 명이 옵니다. 피크 때는 4천 명 옵니다. 4천 명. 그래서 3, 4천 명이 근로자가 옵니다. 근데 하루 세 끼를 거기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숙소도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조의 의미를 저는 아는 거죠. 1조라는 거는 동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2조 이상 된다 이거죠. 아마 롯데타워가 한 3조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때 롯데 할 때 저는 이제 대구에서 했는데, 롯데는 뭐 진짜 시끄러웠죠. 정말 협력업체들 부도 많이 났고요.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저거 뭐야, 하여튼 이거 하면서 가장 많이 남는 공정이 뭘까요? 혹시 바보님 뭔지 알까요? 한바가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한바. 식당.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 세 끼 먹죠. 참 먹죠. 남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현장에는 한바를 3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이 요 미도 아파트인데 거기 가면 하루 세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였습니다. 뭐 오만 데서 다 열라 그러죠. 우리 그룹에서도, 야 그때 제가 상무였습니다. 윤상무 왜 식당을 안 였냐. 근로자들 이 안에도 다 있습니다만 제가 끝내서 지금 우리 미도 하는데 저 시골 동네에 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러워 가지고. 그런데 왜 안 여냐는 거지. 근로자들이 점심 때 식사하고 약주라도 하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당신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되죠. 아니 문에서 이거 음주 테스트만 하면 되거든요. 점심 먹고 오는 사람들 음주 테스트 해가지고 걸리면 퇴장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근로자도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당을 안 잡았습니다. 식당. 그러면서 저부터 하여튼 밖에 나가서 다 3년 동안 사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언론사들이 알고 막 신문에 내고 이러면서 이게 선하게 문화가 선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 프로젝트는 6개월 단축시켰습니다. 6개월. 6개월이면 지금은 여기가 1년에 1.4조입니다. 매출이 1.4조인데 강남이 3조입니다. 세계 최고의 백화점이 강남입니다. 지금은 뭐 영국의 헤롯 백화점 이런 거 저리 가랍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강남인데, 여기 1.4조에서 그때 7천억이니까 6개월 단축시켰으니까 3,500억 벌게 해준 거죠. 3,500억. 그렇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미도도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누군가는 정말 리딩을 하면서 그때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 요것도 제가 양재선 걸으면서 PSTC를 생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애들 모여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 수도 없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는 문화가 있고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이 뭐냐? 저는 PSTC 해가지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바뀌었지만 마크 다 달게 하고, 패션, 푸퍼스, 열정과 목표가 있으면 50% 이상은 성공한다는 거죠. 세프티.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스페셜,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T가 최고 마음에 들어요. 타임, 공기를 맞춰야 되고, 공기를 맞추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땡큐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땡큐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마지막 컴플리트 완벽하게 하자. 그리고 코스트, 투자비를 맞추자. 이래가지고 PSTC 해가지고 막 경비 아저씨까지 다 붙이게 다 했어요. 그 정신이 다 들도록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 큰 프로젝트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들어냈다. 죄송합니다. 저 자랑 못해가 진짜. 하지만 이 사람들도 전부 마음이 따뜻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 한 사람이 결국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로자 한 사람은 20명으로 봐야 돼요. 가족 있죠, 처자식 있죠, 친척 있죠. 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정말 힘들 때는 할 일이, 요즘처럼 더울 때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이거 진짜 너무나 사고 날 것 같고, 제가 진짜 이거 들고 막 출근할 때 이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추억이 나고. 하여튼 우리 역전의 용사 우리
아우님들 이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러면 이런 경험을 미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라는 거는 우리한테 달렸고, 또 우리가 우리 미제협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송구스러운데, 제 자랑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송구스러운데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우리 라미도는 처구의 가치가 품질은 결국은 우리의 오는 리카이먼트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의사결정과 이렇게 하면 삼성이 오든 현대가 오든 대우가 오든 GS가 오든 우리는 그 친구들 잘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단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다 드렸습니다.